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것보다는 뭐 이런 거 보면서 출근을 하면은 기분은 좀 되게 상쾌합니다. 날씨가 주면 조금 따뜻해서 그렇지. 시각적으로는 볼거리가 참 많다는 거, 자출할 때 큰 장점이죠. 안녕하세요, 미니바이크 김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는 폭염 속에 자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꼭 폭염이라서 자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사를 오고 나서 한 2달 됐나? 한 달 넘게 지금 자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염이라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특별히 과거에도 자전거 탈 때 덥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12도 이럴 때도 그냥 자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날씨가 더우면 더운 것이다, 추우면 추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자전거를 타왔기 때문에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또 땀을 또 엄청 흘리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더운거나 아니면 추운거나 일정 이상으로 덥거나 추우면은 그 이상으로 춥거나 더워봤자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전거를 타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심히 자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는 게 제 자출 코스인데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눈이 좀 좋아지는 건데, 근데 제가 자출하는 코스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전거 도로가 거의 자출하는데 90% 중에 한 10%가 채 안 되고, 나머지는 좀 이런 수풀이 우거져 있거나 노면 관리가 안 돼 있는 이런 곳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자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미니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볍게 자출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모델 8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모델 8을 타고 이런 데를 다닐 수는 없어요. 좀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면은 제 자출 코스가 편도가 한 42km, 왕복 한 85km 그렇게 되는데, 노면이 자전거 길로 40km로 간다는 거는 좀 스태미나 관리 측에서는 괜찮은데, 저는 이제 가다가 아파트 단지도 가야 되고 골목도 들어가야 되고 신호도 받아야 되고 가다 섰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태미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출하고 나서는 또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가 미니바이크 타고는 자출을 지금 현실적으로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출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자출할 수 있는 자전거를 하나 섭외를 했습니다. 이제는 요거 타고 자출을 하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자전거입니다. 캐논데일, 캐논 달래라고 그러는데 캐논 달래 트레드웰이에요. 요건 전 주인이 붙여놨는 겁니다. 이제 중고로 이제 인수를 한 건데, 보면은 약간 튜닝이 좀 돼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파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인데,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자출을 하다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스 방식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전기 자전거 중에 이렇게 땡기만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스쿠터 개념이 아니라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조금 힘을 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최대 속도는 법적 허용 기준인 25km입니다. 사실은 뭐 MTB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이 MTB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본격적인 것 같고, 또 MTB는 과거에 옛날에 제가 조금 타봤어요. 조금 타봤는데 이런 자전거는 저는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너무 뭐랄까요, 미니바이크만 타면은 발전이 없어가지고 다른 메이저 브랜드의 자전거도 타봐야지 제가 또 다른 자전거의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는 좀 처음 타봤어요. 보시면은 뭔가 좀 생활 자전거 같기도 하고 좀 스트릿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타이어는 또 이렇게 좀 약간 빵빵해가지고 샥은 없지만은 온몸을 이용해가지고 유연성 있게 좀 넘어가면은 웬만한 코스를 다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가 화면 조정 시간 이후로 이렇게 긴 농가밭을 본 적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분도 더우시겠다. 왼쪽 길은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따뜻하진 않습니다. 그늘이 있어도 되게 시원하고, 여러분들 자전거 좀 타다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여름에는 MTB가 타면은 꽤 시원하다. 왜냐면 MTB가 이제 기본적으로 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나무도 좀 있고 산 자체가 도심보다는 기온이 낮으니까 한여름에는 로드에서 MTB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데는 이제 그늘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햇빛에 노출이 돼 있고,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노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던스를 좀 낮추고, 귀멸의 칼날 같지만 호흡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좀 쉬어가듯이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행자도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쓰시면서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원래는 저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늘이 작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라이딩은 그늘이 있었다 없었다 하기 때문에 쉴 때는 이렇게 신호받을 때요. 신호받을 때는 그늘 찾아가지고 짬짬이 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수원역이라서 보행자 통행량도 늡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차도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로 좀 병행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신 분도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보행자분도 차 운전도 하고 자전거도 타실 수가 있으니까 모두 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그리고 차량 운전자는 테란 프로토스 제거가 아닙니다. 항상 싸우시면 안 돼요. 언제 누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사이좋게 지내셔야 합니다. 네, 저 끝에 보면은 초록색 불이 있는데 이건 내리막이라도 앞만 파닥거려도 저기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페달을 놓고 그냥 쉽니다. 네, 쉬고 그냥 신호가 걸릴 때까지 천천히 가서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게 체력적으로 훨씬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신호가 좀 길다. 좀 달릴 걸 그랬나? 애매한데요. 이거 진짜 지금 딱 가면은 걸릴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진짜 못 넘어가네. 주위에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익는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은 칼라 차이가 있잖아요. 덜 익은 부위를 익혀주도록 합니다. 돌려가면서 익히면은 더 골고루 익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노면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빨리 갈 수 있는 데도 아니라서 그늘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다리 돌리면서 쉬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자전거 좀 타시다 보면은 자전거 타면서도 쉴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출하거나 자퇴하면서 조금 쉴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그런 데는 충분히 그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체력적으로 리커버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좀 빨리 달려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코너에다가 남겨뒀던 체력을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잠깐 쉬고 있지, 평소에는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 자전거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 여기도 뭐 특징이랄 건 한 번에 캐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 말고 뭐 제 로드바이크나 제가 이때까지 탔던 자전거들 특징이, 저는 물을 안 마십니다. 자전거 타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자전거 타면서 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이게 딴 이유는 없는데, 뭐 공감하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을 마시면은 몸에서 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뭐 쏠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은 뭐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면 몸에서 뭐 좀 물이 출렁출렁 하는 것 같아서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다 타고 나서 물을 마셔요. 그래서 핸들바에 뭐 그렇게 액세서리를 거의 장착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벨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자전거 도로 아니면 인도를 이용하다 보니까는 거의 처음으로 달았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제가 요만하게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시끄럽잖아요, 자전거 벨소리가. 그래서 최대한 자전거 벨소리가 좀 덜 나라고 저 여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좀 붙여놨습니다. 자전거 벨소리 저도 싫어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좀 싫어합니다. 그 외 나머지 뭐 사이클링 컴퓨터나 이런 거를 잘 안 쓰는데 한 번도 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길을 외우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실질적으로 좀 외워야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뭐 좀 더 지름길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도로를 찾는다던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돼가지고 길을 외우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속도나 그 다음에 뭐 그 평속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저도 동호인이지만 그 동호인의 그런 한계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매일 나오는 속도라든지 평균 그런 평속이라든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또 특히 자전거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탈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자전거의 정신을 좀 존중하는 편으로 숫자에 좀 안 얽매이려 그래요. 그래서 뭐 평속도 좀 별로 좀 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나 그 다음에 뭐 그날 탔던 거리도 좀 썩 궁금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대신에 요즘에 핸드폰 어플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 핸드폰 이 안에 있는데 아니면은 뭐 자전거 쫄쫄 입을 때는 자전거 5단에 넣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플만 켜놓지 막상 이렇게 핸들바에는 숫자 있는 거를 올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좀 얽매이는 것 같고 이 상황에 좀 그 자전거 컴퓨터들이 보여주는 숫자에 좀 쥐어 짜인다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는 속도계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통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냥 굉장히 담백하게 자전거가 꾸며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또 구간이 또 영 안 좋아요. 이제 또 인도가 유실돼 가지고 인도도 없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차도로 가야 되는데 역시 자동차의 통행량을 보고 잠깐 합류했다가 안전하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차하고 자전거하고 싸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전거는 절대 차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은 이렇게 차를 추월했다라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가 자전거에 관심이 없을 때 네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나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할 때 이제 차를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로는 절대 차를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몸을 사려 가지고 안전지대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나 저기나 이곳이나 그늘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옛 어른의 말을 교훈 삼아 가만히 있으면 좀 덜 덥습니다.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좀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심박도 좀 낮아지거든요. 격정적으로 가만히 있도록 합니다. 아이스크림 중에 빵또아라고 있죠. 그 빵 사이에 아이스크림 껴있는 거 그 연식 나오는데 빵또아 전에 아시나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이 굉장히 아시나요 아이스크림을 닮았네요. 아시는 분 연식 나온다. 최근에 날이 좀 더워지면서 새롭게 생긴 그 위험 요소가 생겼는데 이렇게 다리 밑에 가니까 그늘이잖아요. 다리 밑에 그늘에 새들이 굉장히 많이 쉽니다. 이 짐승들도 더운 거나 편한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없는데 항상 이렇게 새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지들도 더우니까 이 자전거가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안 날아. 아니 날도록 진화한 양반들이 조금이라도 날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 봤나요? 안 난다니까요 쟤들이. 이 양반들 날도록 놔놓고는 하여튼 그래서 타이밍 보고 잽싸게 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타이밍을 못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날이 더워지면은 짐승도 느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리 밑에나 그늘에 있는 새들을 조심해가지고 얘들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거나 피해 간다는 마음을 좀 가지면은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 까치들도 있던데 얘들도 좀 안 날아요. 육상 생물로 다시 한번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이 좀 따뜻하다 보니까 밖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드무네요. 저기 있다. 여기 있는데 좀 천천히 가볼게요. 이 양반들 안 날아요.
양반들 좀, 선생님 좀 납시다 좀. 안 납니다. 이제는 얘들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도 안 날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여기 까치가 있네요. 까치는 잘 피해가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까치하고 까마귀가 새 중에서 제일 똑똑하기로 남방 완투라서 새 가지고 지능을 이용한 뭐 실험을 할 때는 까치하고 까마귀를 많이 이용합니다. 까치하고 까마귀 말고는 입국컷이다, 실험이 잘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 이야기라면 앵무새가 한 20년 산다 그랬나 30년 산다 그랬나,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동물원에서 봤던 그 앵무새가 아직도 그 같은 동물원에 가면 정정하실 수가 있다. 근데 슬슬 이것저것 찍으면서 놀면서 자출을 했더니 조금 늦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한번 기록을 보겠습니다. 네, 2시간 5분 자전거 탔고요. 이동 거리는 43km입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 제가 물통 안 들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날씨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물통을 들고 다니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해서 자전거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전거도 타고 싶어도 11시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아스팔트가 굉장히 익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전거 타는 거 좀 자제를 하고 쉬면서 그 후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교훈은 인간은 대자연에게 이길 수 없다. 하지만 한번 계획해 볼 수는 있다.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내일은 하고는 주말이기 때문에 자출을 안 하겠지만은 또 평일부터는 또 자출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운 거는 사실이지만은 자전거 탈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이 타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추우면은 자전거를 못 타니까 더울 때 좀 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준비된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